자, 이어서 그 다음 타원 성질 보겠습니다. 자, 타원은 외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요,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그런 점들의 자치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만 지금 선을 끈 저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이 정도 점에서 잡아 볼까요? 자, 여기에서 접선, 여기에서 접선, 그림 좀 안 예쁘지만 이렇게 되어도 90도가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90도가 되는 점들이 자치를 찾아보면 원이 된다라는 건데,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 밖의 임의의 점, 이 점을 P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러면 P를 지나는 어떤 직선을 가정해 볼게요. 우린 기울기를 아직 모르니까 M이라고 두겠습니다. X1을 지나고 Y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 자, 타원에 이제 대입을 해볼 텐데요. 교점을 찾겠다라는 거죠. 타원에다가 대입을 하면 y 대신에 이 주어진 식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통분을 해서 한번 바로 적어 볼게요. b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자, 이제 y 자리에다가 저걸 괄호를 풀어서 바로 넣읍시다. mx가 되고요, mx1 y1의 제곱. 그 다음에 통분하면 우변에 a제곱 b의 제곱이 생길 텐데, 그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자, 이제 이거를 기다란 식을 정리를 해서 x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식이 좀 긴데요. y를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 x만의 식에서 그는 교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접선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 식이 우리는 접선이 되어야지 수직이 되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접선이 되게 하려 그러면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되겠죠. 중근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짝수가 보이니까요, 4분의 d 단축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도 참 기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기울기 m을 모르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서 m에 관하여 2차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m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괄호 풀어서 제곱 풀고요. 동량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나면 자, 이런 m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m의 두 근을 m1, m2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런 기울기를 이야기하겠죠. 여기 기울기가 M1이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M2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접선이 수직이 되려 그러면 M1, M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M의 2차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제곱의 계수 A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 상수항 B의 제곱에 Y1의 제곱, 이게 M1, M2인데요.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어준다면 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분모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P 점 X1, Y1은 자체가 이것을 반지름의 제곱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반지름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만 기억이 난다. 반지름이 얼마였더라? 그렇다면 제일 쉬운 거 한번 선을 그어보면 되죠. X축에 나란하게 접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나란하게 접선을 그어보면, 자, 여기서까지 길이 A가 되고요. 여기서까지 길이는 B가 되니까 직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A제곱 B의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성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타원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P에서 접선을 그어보고요. 이 접선하고 평행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았을 때 타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겠죠. 교점이 생길 겁니다. 자, 그 점을 AB라고 하면 접점 P에서부터 원점 지나는 직선의 교점 AB와 생기는 삼각형에서 넓이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접점 P X1, Y1 할까요? P의 접선이랑 나란하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AB를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는데요. A도 이름을 한번 달아줍시다. 여기에는 X2, Y2, B점은 X3. 자, 그러면 P가 어느 점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일정하다. 자, 이것도 식이 좀 긴데요.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식을 일반적인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1. 자, 여기서 두고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는 접선을 이름을 L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선분 AB는 직선 AB가 되겠죠. 직선 AB는 원점을 지나는데 우리가 아직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X라고 이렇게 정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Y는 MX라 그러면 이건 접선 L의 기울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접선 L도 기울기가 M이다라는 거. 원래는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 그래서 MX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울기를 안다면 접선 L의 식을 기울기 공식을 이용을 해서 Y는 MX M제곱이죠.
자, 뿔마 이 두 접선 중에서 뭐 위에 거니까 플러스라고 적어도 되고요. 일단 뿔마 두 개 밑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넓이를 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밑변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밑변에 해당되는 선분 AB를 한번 찾아봅시다. 선분 AB를 찾으려고 그러면 A점하고 B점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AB 일단 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점 AB는 Y는 MX라는 직선과 다원 A제곱에 X제곱, 여기에서 교점이 바로 점 A와 B니까요. 이 둘을 연립해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Y는 MX를 대입하게 되면 대입해서 동분을 해보면요. 그럼 여기에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이것을 y는 mx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y 값도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똑같고 분자에 m만 곱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B 좌표를 구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점 x, y를 이용을 해서 선분 AB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두 점에서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면 AB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밑변을 구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삼각형에서 높이. 자, 여기서 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선분 AB와 직선 L의 거리일 텐데 이 거리나 원점과 직선 L까지 거리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할 접선은 이 부분의 식을 가지고 이 식이랑 원점 가지고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0,0이라는 원점과 한쪽으로 넘겨볼까요? mx에 마이너스 y. 뿔만은 상관없죠. 둘 다 뭐가 되든. 자, 이걸로 거리를 구해보면 절대값에서 루트가 양수니까 그냥 루트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xy의 개수에 의해서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변 선분 AB와 높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삼각형 PAB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놓은 밑변부터 적을까요? 그 다음에 높이. 약분될 것들이 많이 보이죠? 해서 약분을 하고 나면 A, B 이렇게 남습니다. 일정하네요. 자, 그런데 이 AB라는 값을 기억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일정하다 하는데
일정하다고 기억은 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또 제일 만만한 거 뭐가 제일 쉬울까? X축에 나란하게 접선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니까 P점을 여기 오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접선이 이런 형태가 될 테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라는 것이 이런 삼각형이겠죠. 이거는 넓이를 계산하기가 좀 쉬워 보입니다. 밑변은 2a이고요. 높이는 b니까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b 해서 ab가 된다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그 넓이가 ab가 되면 그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본 성질은 접점에서 평행한 원점 지나는 직선을 끊고 교점 AB와 그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일정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증명이 좀 기다란 그런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이번에는 초점이 나오네요. 타원의 두 초점에서 어떤 접선까지, 타원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뭐 접선이겠죠. 접선까지 거리, 수선의 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여기에서는 P점, 이미 P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에다가 초점에서 수선을 내려보면 이것이 바로 거리가 되겠죠. 초점에서의 거리. 두 곱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왜 그런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원의 식을 결정하고 초점도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 0 그 다음 F는 K, 0 이렇게 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점을 X1, Y1이다. 그러면 우리는 접선과 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자, 나중에 필요한 것들 미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P점은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식에다 대입을 하면 자, 이런 형태를 만족할 테고요. 만약에 Y1으로 남기고 다 넘겨보면 자,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접점 K는 AB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K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거리를 위해서 우선 접선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접선은 X1, Y1에서의 접선이니까요. A제곱에 X1X B의 제곱에 Y1, Y는 1.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조금 분모를 없애서 통분하고 한쪽으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에 X1X 더하기 A제곱에 Y1, Y. 자, 우변에 A제곱, B제곱이 생길 테니까 그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접선이 표현이 되었고 이제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선분 HF는 K, 0에서 여기 접선까지의 거리니까요. 거리 공식을 써보면 자, HF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반대편에
H-랑 F-도 똑같이 거리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곱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일정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구한 이 HF랑 H-F'를 곱해 봅시다. 분모는 똑같고 루트만 있으니까요. 제곱 곱하게 되면 제곱과 사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아마 양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앞에서 구해놓은 주어진 힌트들로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분자는 이렇게 변하고요. 분모에도 대입을 해보게 되면 원래 양수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부호가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런데 괄호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고 부호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분자의 분모는 우리가 양수인 거 알고 있고 분자에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b의 제곱으로 상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HF랑 H-F-랑 하니까 항상 b의 제곱이란 값으로 일정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곱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또 얼마로 일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P점을 Y축 위에 오도록 해서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그 거리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도 B가 되고 이 거리도 B가 되니까 거리의 곱은 항상 뭐가 되겠다? 일정한 값이 B의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뭐 굳이 B 제곱은 까먹어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타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타원에는 많은 최대 최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타원 안에 축구장을 건설하자. 그래서 최대 넓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반대로 직사각형을 먼저 주어지고 그게 많은 최대인 또는 최소인 타원을 구해보아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자체는 좀 어렵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은 복잡하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서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뭐 성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독특한 최대 최소 문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타원 위에 점이 있습니다. P, X1, Y1이 있어요. 이 점이겠죠.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X축, Y축 두 점의 이름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접선의 길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접선의 길이가
최대값은 거의 무한대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 y축 근처에다가 접점을 잡아서 그어보면 이것은 x축과 평행하게 굉장히 멀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원이었다면 좀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타원일 때 이 최소값이 뭔가라는 이야기인데,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최소값이 a 더하기 b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접선의 길이가 뭐랑 같냐 그러면 타원에서 x절편이 a까지, y절편이 b까지, 이 파란색 길이 합이랑 노란색의 최소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긴 쉽죠.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술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 공식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접선을 기울기를 모르니까 접선을 기울기 공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mx에 자, 우리는 여기서 x절편, y절편을 표현할 수가 있죠. x에 0 대입하면 y절편, y에 0 대입하면 x절편. 그래서 찾아보면 a점은 그리고 b점, y절편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AB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길이 구해봐야 되겠네요. AB의 제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의 차이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 분수를 분리를 해보면 m이 없는 것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m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이 부분은 상수니까 어떻게 뭐 손댈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m제곱이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산술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수 부분은 그대로 가져오고 저 두 부분을 곱하니까 m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한번 적고 갈까요? a제곱에 m제곱, 그러면 뭐가 남을까? a제곱에 b제곱에 2ab가 남죠. 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AB의 제곱의 최소 값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결론은 선분의 AB는 최소값이 A 더하기 B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바로 기억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공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점에서 바로 접선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P점에서 접선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테고요. 여기서도 x절편, y절편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x절편, y절편 찾았고, 그 다음에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AB의 제곱, 거리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을까? 이 전체에다가 1을 곱해주는 것은 값이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 1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타원의 식 그걸 적어주자라는 거죠. 자, 타원의 식 이거 괄호로 묶어서 코시-슈바르트 공식을 쓰기 위해서요. a분의 x에 대한 제곱 b분의 x1, y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1이라는 거죠. 타원의 점이니까요. 자, 이걸 코시-슈바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알맹이와 알맹이를 곱해서 A, 여기 알맹이와 여기 알맹이를 곱해서 B, 그 다음에 전체 제곱. 이게 코시-슈바르트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AB는 최소값 A 더하기 B를 가진다. 기억하기 쉽죠? 그림에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타원에서 접선의 길이,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길이는 최소값이 A 더하기 B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타원에 대한 성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쌍곡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